자연스럽게. 네. 승환이는 퍼스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뉴스플러스 외전 목요일 진행을 맡은 선호프 박승환 기자입니다. 네, 때마침. 네, 저희 이렇게 뉴스플러스 이렇게 한 주 동안 매주 끌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시간 접속자 수 89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이렇게 재밌고 알찬 뉴스 외전을 위해서 오늘은 이제 한경의 대표 남 기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여심 공략을 위해서 1시간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 여러분들 많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승환 기자가 원래 제가 뉴스회전 하는 거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 막 광기에 입사해가지고 엄청 잘하던데 오늘 이렇게 긴장했어요. 저번에 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좀 너무 과하게 까부른 것 같아가지고. 누가 한술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네. 약간 정말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본인이 볼 때? 네, 눈도 희번덕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높게 샀는데 그래도, 저희 그래도 네. 채통이 있으니까. 채통? 지금도 그렇게 채통이 있다라고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위를 이제 이 선배들 체면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좀 품격을 이렇게 품격 있는 외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출연 기자 먼저 방금 잠깐 보셨겠지만 첫 번째 이슈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이제 친구의 주인공이시죠. 유호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친구의 주인공. 그리고 그리고 있고, 예. 명대사 하나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네요. 지난주에 유호성 기자 나왔을 때 제가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울림통이 되게 좋다고. 훌륭하시죠. 소리 되게 좋다고. 저는 제가 나왔던 방송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참 웃는 모습. 지금도 웃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정말 너무 울상이어서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오늘은 좀 밝은 모습을. 하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제 바로 이 기자의 품격이구나. 역시 이게 남다르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약간 이제 마이크가 안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구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내 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약간 좀 이제 제 흉성을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목소리를 좀 써볼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시청자들의 숙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먼저 선배 마이크 켰어요? 그럼 먼저 유호성 기자 이 뉴스 이슈 플러스 이제 다루셨었죠. 있네. 켜있네. 네, 갑시다. 이슈 플러스 일단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그 지난주에 정부랑 국회 쪽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발의된 법안을 보고 정부 쪽에서 셧다운제를 이제 앞으로 좀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였는데, 네. 그 셧다운이 그러면은 완전 셧다운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이제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셧다운제를 폐지를 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그런 좀 불편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의 골자이고 오늘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셧다운제를 폐지를 했는데 이제 막상 그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니 선택적 게임 시간 이용제라는 것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규정을 들고 나와서 셧다운제 폐지를 약간 좀 완화하는 작용으로 그런 제도를 다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좀 들고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지적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다뤄봤습니다. 그게 그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엊그제까지 거기 적용 대상이어가지고 예, 저도 12시 이후로는 게임을 그동안 못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 예. 근데 박승환 기자가 저보다 형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예, 사실 예.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이게 이 약간 아까 댓글 반응 중에 가장 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어차피 이런 규제가 있어도 다 엄마 아빠 아이디 빌려서 한다. 네, 그리고 예. 뭐 알고 뭐냐.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모바일로 다 게임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이제 네. 예.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무슨 이거 그렇습니다. 행정 앉아 있는 사람들만의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다들 열심히 Sorry.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방금 해주신 지적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아이디를 빌려 쓴다거나 혹은 혹은 뭐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디를 막 빌려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그 게임을 이용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좀 제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게임 대장주 NC가 이게 약간 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막 호색이 올 것 같은데 그동안 셧다운이 이제 좀 열리는 거니까. 호색이, 근데 근데 시절이 시절이 당연히 축약으로 쓰네. 덥네요. 그래서 근데 마냥 그렇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사실 NC 소프트의 주가 하락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지훈 기자가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지훈 기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돌이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정재용인데요.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린저 씨들도 많이 계실 테고 저보다 훨씬 고수 형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NC 소프트가 사실 이번 주가가 폭락한 거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네, 브랜솔. 뭐라고요? 브랜솔. 브랜솔. 예. 저도 사실은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사실 모바일 게임 자체가 예전에 이제 한창 스마트폰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때 모바일 게임 다시 살아났었는데 그때 한창 피크를 찍고 한 2019년, 2018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바일 사업도 사실은 조금 하향기를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오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모바일 게임 그 자그마한 거 이거 물론 이 폰 좋은 폰이지만 좀 폰을 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대형 TV로다가 그렇죠. 콘솔 게임을 즐기는 우리나라도 콘솔 게임 비중이 올라가고 PC 고사양 모델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물론 그 전부터 게이머들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우리 3N이라 부르는 우리나라 게임 대장들이 게임을 형편없이 만든다. 특히 이제 과금 체계가 문제가 됐는데 리니지 3N이 이렇게 하나로 묶인 거는 1, 2, 3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금 체계가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사행성을 조금 조장한다 플러스 아무리 뽑아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는 그리고 한 1억은 써야 되고 막.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아마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직도 1등인지 모르겠는데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은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억에서 40억은 써야 하거든요. 20억이면은 거의 이게 그래서 재밌는 말로 부동산 가격이랑 연동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NC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리니지에 쓰는 돈도 더 들어간다. 왜냐? 그 제일 좋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집 한 채 값이라는 그 등식이 형성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좀 게임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근데 NC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내면서 사실 그 과금 체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던 거죠. 저런 집을 또 사야게. 근데 우연히도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몇 개 지금 저 잘 나가는 게임사들이 있는데 펄어비스와 이제 검은 그렇죠.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와 블랙 디저트.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그 두 개의 게임사가 약진을 시작했어요. 네네. 상장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펄어비스의 메타버스형 게임인 도깨비가 이제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면서 그 기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NC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런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임사들의 우리 K 게이머가 열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그런 3N에 대한 그동안 참아왔던 왜냐하면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욕을 했었어요. 3N에 대해서. 하지만 얘네들이 돈을 계속 잘 벌어. 그러니까 이 3N도 과금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제 변곡점이 오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 과금 체계가 안 먹고 한국 게이머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위상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3N의 몰락과 새로운 강자의 부상 이걸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게 이제 트럭 몰고 와가지고 막 형들 많이 화가 나는 형들이 이제 트럭 몰고 와가지고 확률화 아이템 사기다 이런 것도 많이 내왔고 뭐 국회 쪽에서도 뭐 일부 몇몇 이 의원들이 지적을 진짜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가는 이게 게임사 여러분 이제 주식이랑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을 잘 아시니까 보시면은 게임사들의 주가는 신작 게임이 나올 때 딱 출시하기 직전까지 확 오르다가 기대감에. 예. 또 이게 출시가 되면 바로 확 떨어져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 실적과 이 게임이 잘 나왔냐 그리고 뭐 당연히 초반에는 조금 오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잡아내냐 안정적으로 게이머들이 이용할 만한 게임인가를 평가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 아니면 떨어지든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들은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특히 불소는 예전에 PC 버전으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 게임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바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고 있는데 이건 넷마블에서 만든 거거든요. NC의 그거를 IP를 활용해서. 근데 그거는 그나마 호평을 받았었어요. 근데 NC에서 직접 넷마블이 돈을 버니까 짜증나네. 물론 돈은 같이 벌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게 하고 불소 2를 내놓고 택진이 형까지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리니지에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과금 시스템, 변신 시스템을 이름만 바꿔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게이머들이 많이 불을 나고 그 NC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들마저 헤비 유저들마저 등을 돌리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NC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하고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차기작이 리니지 M을 거꾸로 하면 W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차기작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리니지를 그동안 여기까지 성장시켜온 과금 구조를 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콘텐츠에 다시 이제 힘을 줘서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이게 좀 뻔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힘든 건가요? 이 콘텐츠 자체도 좀 재밌게 만들고, 돈도 어느 정도 근데 땡길 이게 수 있게 하는. 해외 게임 사례를 보면 뭐 우리가 사실 지금 게임사 중에 해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롤의 게임사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게임사들이 인수합병하면서 많이 컸죠. 근데 해외 게임사들을 보면은 물론 이용자들이 즐기게 하면서 충분히 과금을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킨을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게임에서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면서 그러니까 게임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와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월드 오브 크래프트. 와우라는 모 게임 가수가 빠져가지고 몇월 예. 시간씩 막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 안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확률 아이템을 뭐 뽑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집권하면서 유저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특히 모바일 게임 위주로 발달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그냥 핸드폰 켜놓고 자동 사양 켜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길드간 해가지고 이제 헤비 유저끼리 멱쳐서 누가 돈 많이 질러서 누가 이기냐 이 싸움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서 좀 바뀌어야죠.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국내에서 만든 게임이 콘텐츠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도 1위인지는 모르겠는데 PC방 순위 1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들린다요. 그렇군요. 그 집값도 비싼 것도 짜증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야 이제 내가 게임 세상에서 내 칼을 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거는 좀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제 요선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게임을 좀 좋아하고 뭐 많이 한다라고 하면 뭐 같이 한번 게임도 좀 해보면서 이 게임이 어떤지 좀 체험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뭐 좀 정말로 좀 유해한 좀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러이러해서 좀 유해하니까 좀 이 게임은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뭐 좀 괜찮은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같이 좀 게임을 하면서 좀 아빠와 어떤 아이와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뭐 그런 계기로 강제 커밍아웃 되죠. 예, 강제로. 예. 어떤 사람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뭐 다시 좀 앞선 이슈를 잠깐 짚어보자면은 뭐 이렇게 게임을 제한하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뿐이다. 그리고 중국은 심지어 요새 뭐 각종 규제를 많이 더 쏟아내고 있잖아요. 콘텐츠 규제도 그렇고 게임 규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3N도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사업을 하는 나라는 또 아니 게임하는 회사는 아닐 테니 예. 여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중국 시장 상황이 네네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런저런 이 위기가 많이 닥치고 있으니 확실히 이 기대를 하고 뭔가를 하나 새로운 반등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이 위태롭다. 택진이 형 위험해. 네. 아, 워닝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박승원 기자가 항상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업들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잘하라고 칭찬도 해주고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면서 하지만 결국 내 걱정이 우선이다. 그렇죠. 김택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게 남이 아무리 네. 파업을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걱정이 중요하다. 네. 어쨌든 마세요.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또 이제 핸드폰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소개해야 되는 소개권이 들어오는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아, 그동안 제 차례, 정재용 기자 차례 아니었나요? 아니, 그동안 유우성 기자 타. 네네네. 오늘 그래서 왕자가 누군지 또 전망해주세요. 역시. 다음 왕자. 이근영 거 여기까지 침묵하죠.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서 이제 자, 이 춘추전국 시대까지는 아닌데 후삼국 시대까지는 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NC를 끌어내릴 만한 누군가가 나타날까? 앞서 말한 그 기업들도 있고.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서 정재용 기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펄어비스와 크래프톤이 상당히 좀 기대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깨비라는 신작을 통해서 이 기존에 없던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또 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펄어비스가 좀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그 우리나라 이 산과 하천을 되게 자연스럽게 캠핑을 좋아하죠. 이 구현을 좀 해 놓았는데 굳이 뭐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자연의 싱그러움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뭐 공모가 논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배틀그라운드 IP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했거든요. 인도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15억 인구가 모여있는 인도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시장이 진출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교두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인도 시장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원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인도 쪽은 출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 쪽이 워낙 또 이 게임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출시를 해보겠다. 댓글 너무 안 읽었는데 나연 기자님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언급해 주세요라고.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배틀그라운드도 카카오 게임즈 연관이 있어요. 국내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에서 그 카카오 게임즈 안에 접속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연관이 돼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오딘이라는 아주 엄청난 IP를 들고 왔죠. 지금 아마 엠마켓 1위를 달성하고 있을 겁니다. 오딘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광고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풍채 좋은 할아버지가 막 이러고 있는 맞습니다. 거. 리니지엠. 저도 그래서 오딘이 나왔을 때 그때 친구랑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이렇게 올리냐. 왜냐면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사실 저는 사실 그 마냥 끝까지 안 해봐가지고 그 차별점을 많이 못 느꼈어요. 대신에 그래픽은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도 그런 점 때문에 그 카카오 게임즈를 언급하기가 그래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시각을 저의 개인적인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그렇군요.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뭐, 예, 뭐 이쯤 와서 이제 저희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